자, 이번 시간은 543. 자, 국가만의 특성입니다. 자, 여기 총론이에요. 크게 묻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 처벌한다. 다시 말하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미수예배물을 확장을 했다죠. 그래서 이제 불특무 3개 빼고는 대부분의 것들이 미수예배무가 처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지, 특수직무 여기, 자, 무고날조, 자, 무고날조. 그 다음에 특수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편의제공이다죠, 편의제공. 자, 편의제공은 형법상으로 보면은 종범에 불과하거든. 그러면, 자, 형법의 종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편의제공이라는 독립된 범죄 구성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범으로 처벌된다. 그 다음에 선동, 선전, 권유, 이런 것들은 교사 방조에 불과해. 교사 방조에 불과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별도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불고지라는 특수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범자의 특수가중이다. 재범자의 특수가중은 자, 동그라미 3개 쳐볼까요? 금고, 5년, 사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법에 재범자의 가중은 자, 장기의 2배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장기의 2배. 근데 국가보안법은 일정한 죄를 범한, 그죠? 금고 이상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종료되거나 집하지 않기로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범죄를 할 때는 일률적으로 사형, 법정 최고형,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요것도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옛날에 이제 이석기 사건이 있었지.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석기 사건. 원래 이석기가 2번째 걸린 거야, 실제로는. 이석기가 2번 걸렸어요. 자,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걸렸었거든. 노무현 정부 때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어.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형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까지 원래 가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야. 형을 일부러 확정을 시킨 거야, 얘가. 그럼 왜 확정을 시켰느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사면이 있었거든. 자, 사면이 돼가지고 자, 이제 그 사면이 되려는 자가 대상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확정을 시켜버린 거야, 걔가. 그래서 사면이 돼요. 자, 형의 선고는 났는데 사면되니까 형 집행이 면제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형의 선고를 안 받은 게 아니지. 자, 근데 이제 복권을 시켜줘요. 복권이라는 거는 형의 선고를 받은 걸 지워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석기가 초범이 된 거야, 초범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보안도 걸렸는데 재범이었다면 사형까지 가능했던 내용인데 이놈이 초범이다 보니까 최고 때려봐야 10년밖에 못 때렸거든. 그래서 아마 10년형 나왔던 것 같아, 10년형. 만약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선 사면 안 하고 복권 안 하고 쭉 갔으면 박근혜 정부에 걸렸을 때 완전히 사형감이거든, 걔가. 자, 근데 사면되고 복권 돼버리니까 초범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량이 얼마 안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석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말들이 많았어요. 원죄가 어디 있느냐.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걸 왜 사면해 줬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거든, 옛날에.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석기가 이제 거기 이제 실제로 이제 형이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형을 병고할 수 있다. 유기징을 선고할 때에 그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자격정지. 그래서 이석기가 아마 10년 징역에 5년 자격정지인가? 아마 그렇게 선고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몰수 추징, 압수물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자, 필요적 몰수, 필요적 추징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 처분할 때도 압수물의 폐기나 국고규속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544로 갑니다. 자, 수사의 효율성 보장. 자, 참고인의 구인유추 규정이 있어요. 자, 아마 여러분이 형사법을 배웠으면은 참고인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강제가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국가보안법은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몇 회, 2회, 동그라미 쳐야 돼요, 2회. 3회 아니다.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인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속기간의 연장입니다. 요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구속기간의 연장.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구속기간을 배웠을 거야. 자, 구속기간. 자, 구속기간의 연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기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형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소법에 자, 형소법에 경찰이 며칠이지? 10일이죠? 10일. 연장할 수 없다. 연장 안 된다. 그죠? 연장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검사가 며칠이에요? 검사가 10일입니다. 10일. 자, 1회 연장 가능하죠? 1회 연장. 자, 1회 연장.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은 형사소송법에 구속기간의 연장 조항에다가 1회 더 연장하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면 몇 조부터 몇 조냐라는 건데 3조부터 제 10조의 죄에 대해서 3조부터 10조 3조부터 10조에 대해서 1회씩 자 1회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1회씩 더 연장해. 더 연장. 아시겠죠? 그러면 형소법의 연장 조항에다가 1회 더 연장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연장 안 되는데 1회 더. 국가보안법은 자 국보법은 1회 더 연장. 자 1회만 되는데 1회 더 연장. 그래서 총 며칠 나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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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그래서 최대로 5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조부터 10조까지만 더 연장해야. 아시겠죠? 그러면 11조에 자 11조라든가 12조는 11조와 12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잘 보세요. 3조부터 10조만 더 연장해야. 그러면 11조나 12조는 더 연장이 안 되겠지. 그죠? 더 연장 안 된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 11조가 뭐더라? 자, 11조가 특수직무유기다. 11조가 특수직무유기. 자, 12조가 무고날조입니다. 자, 무고날조. 자, 무고날조. 자, 이것들은 더 연장 안 된다. 됐나요? 3조부터 10조만 더 연장해야. 아시겠죠? 연장.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3조부터 10조라도 7조인 찬양고무. 자, 7조인 찬양고무와 10조인 불고지가 자, 불고지가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위헌이 났거든. 위헌. 자, 단순 위헌이 났어요. 그러면 찬양고무와 불고지가 위헌이 났으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더 연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더 연장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더 연장이 되는데 1회 더 연장이 되는데 찬, 불, 특, 무 네 가지는 더 연장 안 된다. 아시겠죠? 찬불, 특무. 자, 찬불, 특무 요 네 가지는 더 연장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찬불, 특무다. 찬불, 특무는 더 연장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구속기간의 연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자, 그 다음에 자수 등의 필요적 감면, 다음 각필에 해당할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수, 고발, 방해. 그래서 자수, 동그라미, 고발,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자, 이런 것들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 다음에 공소보류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소보류. 자, 공소보류는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형법에 나오는 자, 기소유예라는 게 있죠.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있고 국가보안법에 공소보류라는 게 있어요. 공소보류. 자, 이 두 가지가 유사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공소유예라는 말이 있나 없나? 공소유예. 공소유예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다, 그지? 자, 이거 나오면 틀린 거다. 2011년도 승진 기출이야. 경강급 기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더만. 자, 그래서 공소유예란 말은 없다. 기소유예 있고 공소보류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이걸 공소보류라고 합니다. 공소보류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몇 년, 2년, 동그라미, 경관 때는 소추할 수 없다. 자, 사항으로 갑니다. 사망에 의해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률 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 그러면 형소법 제208조가 뭐더라? 형소법 208조가 뭐냐면 요겁니다.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법률 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에요. 근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보류가 취소되면 동일한 법률 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있다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있다. 아시겠죠?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자, 이건 아마도 형소법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형소법에서 재체포나 재구속의 제한에서 나올 거야. 아시겠죠? 공소보류 취소되면 동일한 법률 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자, 545의 국가보안법 가보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 나왔고요. 제2조의 정의, 반국가단체란 정부를 참칭, 짝을 지어야지. 국가를 별난, 짝을 지어야죠. 정부 참칭 국가별난. 자, 목적으로 하는 국, 내, 결사나 집단으로 지위, 통솔체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가 방어단체 구성 등에 관한 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계가 있고요. 간부, 기타 지도경매에 종사하는 사람, 그 외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휘통체가 있는 거야. 김정은이가 수계다. 수계는 사형이야. 수계는 사형. 그래서 김정은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온다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뭐 6.25 참전 용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아들여야 된다고 막 난리치겠지 또. 그 다음에 간부, 기타 지도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자, 그 외 자들. 자, 다음에 제4조의 목적 수행. 자, 목적 수행은 주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지가 주체다. 그죠? 1호, 2호, 3호.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총 6호까지가 있다 그랬죠? 6호까지. 그 다음에 제5조. 자, 5조의 자진지원, 금품수수. 그 다음에 제6조의 잠입탈출. 그 다음에 제7조의 찬양고무. 제8조의 회합통신. 제9조의 편의제공. 자, 우리가 이제 편의제공의 경우는, 보세요. 편의제공의 경우는, 자, 2항에 단순 편의제공의 경우에 다만 본본과 친족관계 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임의적 감면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10조의 불고지. 불고지는 3조, 4조, 5조. 이게 반목자다, 반목자. 반목자에 대해서 알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때 5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관계 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한다 그랬으니까 필요적 감면. 그 다음에 특수직무유기. 본본과 친족관계 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임의적 감면이다. 그 다음에 12조의 무고날조, 13조의 특수가정. 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14조, 자격정지의 병가다죠. 아까 읽어봤었어요.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을 선고할 때 그 형이 장기의 자격정지를 병가할 수 있다. 제15조, 필요적 몰수, 필요적 추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필요적 몰수고 필요적 추징이야. 자, 필요적 몰수. 자, 필요적 몰수. 자, 필요적 추징입니다. 자, 이게 필요적이란 말이야, 필요적.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몰수, 할 수야, 한다. 몰수한다. 자,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다. 몰수가 안 돼요. 몰수가 안 될 때는 추징, 할 수, 한다. 어떻게 바꿔줘야 돼? 한다. 아시겠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필요적이란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자, 한다. 자, 추징한다. 그 다음에 검사는 이 법의 제외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하지 않을 때는 압수물의 폐기나 국고구속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6조의 감면 그랬어요. 자수, 고발, 방해,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게 뭐다? 필요적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8조의 참고인의 구인 유치. 검사 또는 사법경찰로부터 이 법의 제외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출석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배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는 관할 판사의 구속을 발받아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에 의해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속기간의 연장 3조부터 10조. 자, 그러면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 청구했을 때 수사를 계속하며 상당 유지 인정이 될 때에 1차 연하여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는 누가 한다? 검사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연장 허가 누가 해? 지방법원 판사가 하는 거야.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며 상당 유지 인정이 될 때에 형사소송법 203조 구속의 연장을 2차에 하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구속기간을 자 검사의 구속기간입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을 2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경은 1차, 검사는 2차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경은 1차, 그 다음에 검사는 그죠? 자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1차 더하기니까 2차에 하나야. 아시겠죠? 2차 하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누가? 판사가. 그죠? 판사가. 그 다음에 공소보류 나왔고요. 자, 549에 21조, 22조, 23조가 있는데 자, 21조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금을 지급한다. 22조 갑니다. 보로금이라는 게 있어요. 21조의 경우에 몰수물이 있을 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하나여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이 간첩한테 10억을 받았어. 근데 내가 간첩 신고를 하면은 10억을 몰수로 할 거란 말이야. 아, 저 새끼 간첩인데 10억을 국가한테 내고 싶진 않아. 돈이라는 게 그만큼 마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죠? 여러분이 신고를 하면은 그 절반 정도를 줄 테니까 신고하시라고. 돈 때문에 신고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합법적으로 불안해서 10억 갖고 벌돈을 뜰 게 아니라 떼준다고 반을. 2분의 1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2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호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로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다음에 보상 나왔고요. 자, 나머지는 넘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안관찰입니다. 보안관찰. 자, 요즘에는 이제 이 보안관찰이 점점 범위를 조금씩 확장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상이나 신고나 이런 것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요즘에는 절차들을 많이 내요. 절차. 아시겠죠? 절차.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안관찰. 자, 보안관찰 대상자입니다. 보안관찰 대상자. 그러면 이 보안관찰은 기간이 2년이에요. 자, 2년. 자, 2년입니다. 2년.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에요. 자,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연장할 수 있고요. 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다. 자, 횟수 제한은 없어요. 보안관찰은. 자, 우리가 보안관찰은 뭔가를 뭐 제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현격한 제한이 아니고 관찰하는 거야, 계속. 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러면 보안관찰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대상자 뜻이 뭐야?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자를 말해. 아시겠죠? 받은 자는 피보안관찰자라고 하고 조심해야 된다. 요즘에는 이 용어를 바꿔서 내더라고.
대상자란 부항관청을 받을 자고 피부항관자는 받을 자야. 아, 받은 자. 받은 자가 피부항관찰자. 그러면 대상자인데요. 대상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대상범죄를 저질러야 돼. 대상범죄. 자, 대상범죄로, 그죠? 대상범죄로. 자, 금고 이상. 자, 금고 이상. 자, 다음에 세 번째로 형기합계. 자, 형기합계가 3년 이상. 자, 3년 이상인 자로. 자, 네 번째로, 자, 형의 전부. 자, 형의 전부나 일부를, 그죠? 일부. 자, 일부를 집행받은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금고, 포인트, 3년, 포인트, 집행, 포인트. 이 동그라미의 내용을 바꾸면 문제가 너무 쉬워.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게 대상범죄가 워낙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배울 거야. 대상범죄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대상범죄 아닌 거다. 아시겠죠? 대상범죄인 게 아니고 아닌 거. 자, 여러분이 아마 형소법 배울 때 통신비밀보호법 배웠지? 통비법의 제5조가 대상범죄가 몇 개야? 280개다. 280개. 그걸 또 어떻게 배우냐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닌 거라 배워야 돼. 아닌 거. 자, 그러면 대상범죄 아닌 건데요. 자, 대상범죄 아닌 거. 자, 형법. 자, 형법. 그 다음에 군형법. 자, 군형법.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자, 대상범죄 아닌 거야, 아닌 거. 이거 말고도 아닌 거 많은데 이때까지 기출문제는 이 범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범죄를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아닌 거 몇 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첫 글자를 딸 거야. 첫 글자는 항상 함정있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자, 내일 전, 단, 회반찬. 자, 회반찬. 내일 전단, 회반찬. 자, 이런 것들이 대상범죄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따봤는데요. 첫 글자는 항상 함정이 있다. 내란죄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죄는 대상범죄입니다. 아시겠죠? 내란죄는 대상이 아닌데 내란 목적 살인죄는 대상범죄입니다. 자, 다음에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 그 다음에 전시군수계약 불이행.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자, 이런 것들은 대상범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단순반란 불보고. 자, 단순반란 불보고. 자, 불보고죄. 자,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반란 불보고는 대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반란 불보고는 대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입니다. 반란 불보고가 있고 단순 반란 불보고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반란 불보고는 대상범죄이고요. 단순 반란 불보고는 대상범죄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회합통신. 자, 회합통신. 자,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 관련 범죄. 자, 그 다음에 찬양고무. 자, 이런 것들은 대상범죄가 아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죄는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 자, 일반 이적은 자, 보세요. 자, 형법상의 일반 이적. 자, 형법상 일반 이적. 자,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는 대상이 아닌데 자, 군형법이다. 군형법. 자, 군형법상의 일반 이적이에요.
자,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대상범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끝까지 읽어야 된다. 가로 하나 잘 읽어야 돼. 형법인지 군형법인지를 꼭 따져서 풀어야 돼. 형법은 대상이 아니고 군형법상의 일반적은 대상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 이적 넣으면 조심해야 돼. 가로 안에 형법인지 군형법인지 꼭꼭 따져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그래서 주로 나왔던 게 부항헌찰 대상자, 대상범죄 인가 아닌가, 대상자에 대한 내용 바꾸는 게 출제가 됐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절차가 나왔어요. 자, 기본 절차. 자, 절차가 이거는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예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논리적으로. 자, 일단은 대상자 자, 신고를 해. 자, 저 부항헌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겠죠? 신고는 서장한테 합니다. 자, 관할 서장한테 하는데 그러면 서장이 조사할 거 아니야, 그죠? 조사를 해가지고 송치를 하겠죠? 자, 논리적 연결되나요? 글자 다섯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다. 항상 논리적인 암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논리를 가지고. 자, 일단 신고 들어오면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한테 송치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검사가 청구를 하겠지. 자, 검사가 청구를 할 거예요. 자,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청구는 검사. 자,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심의를 거쳐요. 자, 심의. 자,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가 있어.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자,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위원장이 누구냐? 자,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입니다. 장관 아니다. 자,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법무부 차관. 장관이 제일 꼭대기 있어. 넘버 2가 차관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냐? 결정. 자,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자,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추미애 가겠네, 추미애. 네. 자,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된 것을 집행을 해야죠. 그죠? 자, 결정됐으면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 그러면 집행은 누가 하나? 그죠? 집행은 검사의 지휘. 검사 지휘를 받아서, 그죠? 검사 지휘를 받아서 서장이 집행합니다. 자, 서장이 집행. 자, 서장이 집행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기간갱신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논리적인 절차예요. 근데 문제는 집행 중에, 집행이 됐잖아, 그지? 집행 중에, 자, 집행 중에 도주하거나, 자, 도주, 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이에요. 1월 이상 소재불명. 자, 1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입니다. 집행 중에,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이다. 그러면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가 누구야? 대상자야, 피보안관찰자야? 집행 중에 발생한 거니까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이야. 자, 누가? 피보안관찰자. 자, 피보안관찰자가, 자,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데요. 요거를 바꾼 거야. 자, 누구를 바꿨냐면은 쟤로 바꾼 거지. 대상자로. 보안관찰 대상자가 도주나 1월 소재불명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안관찰 처분이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됐잖아. 그럼 집행받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피보안관찰자라고 그랬잖아. 받을 자가 아니고. 받은 자가 도주나 1월 이상 수재불명일 때 서장이 신청을 합니다. 자, 서장이 신청해요. 서장이 신청을 해. 누구한테?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뭐를 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뭐를 하면 돼? 자, 법무부 장관.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정이 정해졌겠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집행중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집행중지 결정권자 누굴까? 청구권자 누구고? 한번 봐봐. 모양을. 보안처분의 청구권자 누구야? 검사고. 보안처분의 결정권자 누구야? 법무부 장관이지? 그러면 처분을 받은 자가 도망가거나 이거 소재불명이다. 그러면 검사가 뭐 하면 되겠니? 청구하면 되겠지. 결정권자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권자냐 이건데 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검사가 결정을 해. 뭐를? 집행중지를. 아시겠죠? 자, 집행중지를 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집행중지의 결정권자는 검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그리고 검사는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이 요거겠지. 자,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이런 소재불명일 때 서장이 신청하면은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집행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청구권자다. 땡. 검사는 청구권자가 아니고 여기는 결정권자야. 그래서 얘가 출제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루틴을 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집행중지가 됐는데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검사가 할 수 있는데 사유가 소멸했다. 자, 사유가 소멸했어요. 사유 소멸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사유 소멸하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취소를 해야 돼. 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취소를 해야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예요. 아시겠죠? 절차.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신고입니다. 신고. 아시겠죠? 신고. 자, 신고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고. 자, 이게 신고인데, 신고. 자, 그러면 신고는 누구한테 하나 이건데, 신고는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거.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 아마도 기출해 보면은 이런 문제 있을 거야. 관할 검사에게 신고. 관할 검사란 말 들어본 적 있어? 형사부 공부하면서? 담당 검사는 들어봐도 관할 검사는 못 들어봤을 걸? 그죠? 자, 관할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 그럼 누가 신고하나? 자, 보안관찰 대상자가 있고요. 보안관찰 대상자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다, 그죠? 대상자. 그 다음에 피보안관찰자 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구분하시라 그랬어요. 대상자는 누구야?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자고 피보안관찰은 보안처분을 받은 자야. 받은 자. 아시겠죠? 그러면 대상자는 대출변이다. 대출변. 자, 대출변이 자, 신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피보안관찰자는 최정수입니다. 자, 최정수가 피보안관찰자 신고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대상자 신고다. 자, 대상자 신고, 출소 신고, 그 다음에 변동 신고. 자, 변동 신고. 자, 그 다음에 피의부 환자자는 최초 신고, 최초 신고, 정기 신고. 자, 그 다음에 수시 신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시 신고는 어떤 경우냐? 주거지를 이전한다든가, 주거지 이전. 주거지를 이전한다든가. 그 다음에 10일 이상 주거지를 이탈하는 거지. 10일 이상. 자, 숫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10일 이상 주거지 이탈. 주거 이탈. 자, 주거 이탈한다든가.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해외여행. 자, 이때는 수시로 신고를 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언제까지 신고하나 이거야. 언제까지. 아시겠죠? 언제까지. 그러면 자, 여기서 숫자가 나올 건데 자, 대상자 신고를 교도소 내 신고라고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출소 2월 전이다. 자, 출소 2월 전까지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기 신고는 매 3월마다 자, 매 3월마다 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숫자 나왔지, 지금? 자, 요거는 2월 전, 요거는 매 3월마다.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는 언제까지 합니까? 나머지는 제가 싹 묶어버릴 거야. 나머지는 며칠이네? 7일이다, 7일. 아시겠죠? 나머지는 7일 이내. 자, 7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7일. 자, 출소 신고도 7일, 변동 신고도 7일, 제초 신고도 7일, 수시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7일. 아시겠죠? 그러면 출소 신고는 출소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지. 출소 후 7일. 변동 신고는 있은 날로부터 7일. 그 다음에 제초 신고는 받은 날부터 7일. 다 7일이야, 7일. 그러면 여기 숫자만 조심하면 돼. 2월, 3월 묶어놓고 따로따로 구분해놓고 나머지는 싹 7일이에요. 됐나요? 자, 7일입니다. 7일.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요거, 요 정도가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러면 옛날에 나왔던 거를 확장을 해봐야 얼마까지 확장이 되겠어요? 확장할 게 많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는 절차에 집중하더라고, 절차. 아시겠죠? 절차입니다, 절차. 자, 그러면 갱신을 한번 해볼게요, 갱신. 아시겠죠? 갱신. 자, 갱신 절차가 있어요. 기간 갱신을 하는 절차가 있고, 면제에 대한 결정이 있어요, 면제. 자, 그러면 갱신 절차인데요, 갱신. 기간 갱신. 자, 기간 갱신. 자, 그러면 여기서 피보안 관찰자. 자, 피보안 관찰자가, 자, 피보안 관찰자가 신고를 하겠죠? 신고. 자,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신고는 누구한테? 서장에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신고는 서장에게. 그러면 서장은 보고를 해. 누구한테 보고해? 검사에게 보고하겠지? 검사에게. 자, 그러면 검사에게 보고하면은 검사는 기간갱신을 청구해야 돼. 아시겠죠? 기간갱신을 청구하는 것.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자, 법무부 장관에게 기간갱신. 자, 기간갱신. 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거야, 청구. 자, 그러면 요 시간이다. 그러면 피의보안 관찰자가 매 3월마다 신고를 해.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이게 정기신고잖아. 매 3월. 자, 매 3월마다 자, 신고를 합니다. 매 3월. 아시겠죠? 매 3월마다. 서장한 신고를 해. 그러면 서장은 보고를 해야 돼, 검사한테. 몇 개월에 보고하겠니? 2월이기니 3월이기니? 얘가 동향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그걸 그대로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3월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사는
기간갱신을 청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될까? 3개월 전까지일까요? 2월 전까지일까요? 2월 전까지 기간갱신을 청구해야 돼. 아시겠죠? 2월 전. 자, 2월 전. 그래서 요 숫자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3월, 3월, 2월이지. 그죠? 자, 3월, 3월, 2월. 자, 2월 전까지 기간갱신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간갱신을 청구할까 말까의 결정은 언제까지 할까요? 결정. 제가 한번 더 나가 본 거야. 이 노란색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요즘에는 조금 확장한다고 그랬지, 스타일이. 그러면 검사는, 자, 3월 전까지, 3월 전. 3월 전까지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돼. 청구 여부 결정. 자, 3개월 전까지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돼. 3월 전까지. 아시겠죠? 3월 전까지 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는 2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 청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숫자들이 나와, 숫자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기강이 청구한다 이런 정도에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디테일이 나와, 디테일. 아시겠죠? 디테일. 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면제 신청이에요. 면제. 자, 면제 신청이에요. 면제 신청.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면제 요건을. 면제 요건을 갖춰야죠. 자, 면제 요건은 자, 준법 정신이 확립되어 있을까? 준법 정신이 확립. 자, 준법 정신이 확립되어 있을까? 자, 확립.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까? 일정한 주거와 생업.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까? 자, 생업. 자, 그 다음에는 대통령 정하는 신원보증인. 자, 신원보증인. 자, 2인. 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제 요건을 갖춰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신청서 제출. 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을 할까요? 여기 가로에 들어갈 말이 누굴까? 1번 서장, 2번 검사, 3번 법무부 장관, 4번 법무부 차관. 누굴까요? 이름 맞춰놨잖아, 보기 좋게. 서장한테 줘, 서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온 거야. 누구한테 출하나 검사한테 그래서 틀린 질문이 나왔었거든. 그러면 서장이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송부를 해. 누구한테 송부해? 검사한테 송부를 해요. 송부. 자, 송부를 합니다. 자, 송부. 그러면 검사가 누구한테 또 보내죠? 송부라는 거야. 송부. 누구한테?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 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송부하는 기간이 며칠이냐? 며칠이냐? 요 사이에 들어간 기간이 며칠이냐? 20일입니다. 20일. 자, 20일 이내. 자, 20일. 자, 이것도 20일이에요.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자, 면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그렇죠? 면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며칠 이내에?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제 3월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3월 이내. 자, 이게 3월 나와. 자, 지금 써보니까 복잡해지지, 숫자들이. 그죠? 3월, 3월, 2월, 3월 이내에 결정. 자,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가볍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좀 세게 나와, 디테일하게. 아시겠죠? 디테일하게. 자, 보안관찰 처분하면은 요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기존의 기출문제 다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교재. 보안관찰 처분 해당 범죄 많다. 해당 범죄 아닌 거 모아놨다, 그지? 해당 범죄 아닌 거 550페이지입니다.
자, 형법상의 내일 전단 회반찬 내란죄 일반 이적죄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군형법은 단순 반란 불보고 국가보안법은 해합통신 방구단체 잔영고무. 조심할 거는 일반 이적이다. 형법상 일반 이적은 대상이 아닌데 그죠? 군형법상 일반 이적은 대상 범죄입니다. 그러면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란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 형기합계 몇 년,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집행받은 자를 말한다. 집행을 받아야 돼. 그러면 사면이라든가, 자, 사면.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는 제외된다. 이제 한번 더 나가봅시다. 자, 요즘의 트렌드가 조금씩 확장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사면되었다든가, 자, 사면. 자, 사면이나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나, 자, 선고유예. 자, 선고유예는 어떻게 돼? 자, 선고유예는 제외된다. 아시겠죠? 제외. 다시 말하면 집행을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형이 면제됐지? 집행 안 됐지? 선고유예 됐지? 이건 집행받은 사실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외다. 제외. 자, 그래서 조금 확장해봤어요. 요즘의 트렌드가 5%를 확장해. 그러니까 여기다 확 넘기지 마시고, 그죠? 조금만 더. 아시겠죠? 조금 더 하는 거야, 조금 더. 자, 보안처리 기간은 몇 년? 2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청구했고 보안심의의 의견을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550일. 대상자 신고. 교도소 내 신고. 자, 교도소 내 신고. 출소 2월 전. 출소 신고는 출소 후 7일. 자, 눈에 들어오십니까? 대상자 신고는 출소 2월 전. 출소 신고는 출소 후 며칠? 7일. 누구에게? 관할 소장에게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안처리 청구. 검사가 청구. 자,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청구하지 않는 조치. 그 다음에 심사. 자, 심사. 자, 심의 의결.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법무부 장관죠. 법무부에 둔다. 자, 이번에 위원장 1명, 위원 6명 있다. 그죠? 이때 위원장은 누구다? 법무부 차관이다. 법무부 차관. 장관 아니다. 이번 20년에도 승계로 나왔던 거야.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제청,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자, 임기는 2년. 임기 기억나죠? 임기는 3년짜리가 많아, 2년짜리가 많아? 대부분이 2년짜리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2년. 3년짜리 몇 개 없다 그랬지? 3년짜리 뭐 있더라? 3년짜리, 임기 3년짜리. 해양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소청임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요 네 가지가 3년이고 나머지는 싹 2년이야 보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결정. 자, 법무부 장관 결정권자. 위원회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을 행한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자, 위원회 의견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 처분 대상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보다 유리한 결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유리한 결정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결정 안 된다. 자, 불복. 한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됐나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불복입니다. 불복. 자, 불복이에요. 자, 불복. 자, 그러면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서, 보안관찰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집행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어디에? 서울고법에, 서울고등법원에 자, 뭐를?
자, 소를, 행정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더라? 면제, 기각결정이죠? 자, 면제, 기각결정. 자, 면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자,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힘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거 봐라. 자, 뭔가 느낌 왔나요? 느낌이 뭐가 생겨요, 지금? 출제에 위한 사고를 해보라고. 60일 똑같지. 서울고등법원 똑같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똑같지. 그럼 다른 게 뭐니? 기산점이다. 기산점. 자, 이거는 집행된 날로부터 60일이고 이거는 인된 날로부터 60일이야. 자, 60일은 당연히 중요한 숫자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은 기산점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 기출은 60일을 30일로 바꾼 문제 하나 있어. 근데 이거 30일 바꾸는 문제 너무 쉬워. 저 같으면은 요거를 바꿀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바꾸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이고 이거는 있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처분의 기간의 갱신. 보안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그죠? 2년. 자, 2년.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조치. 검사는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자, 갱신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요겁니다. 3월 전까지 기간갱신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돼. 3월 전까지. 그 다음에 서장은 3월 전까지 자, 송부. 자, 그 다음에 기간갱신 청구. 검사는 늦어도 보안처분 기간 만료 2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기간갱신을 청구해야 된다. 2월 전. 이거죠? 자, 2월 전까지 기간갱신 청구를 해야 된다. 2월 전. 아시겠죠? 2월 전. 자, 그 다음에 기간갱신의 불청구. 검사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안처분 집행. 자, 집행은 검사 지휘, 서장이 실시, 등본을 교부합니다. 등본 교부. 그 다음에 보안처분은 집행 중지. 결정 절차 보세요. 피보안 관찰자가. 얘다, 그지? 얘. 여기 있잖아.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호 예산 수재 불명이야. 대상자가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 피보안 관찰자를 보안 관찰 대상자라고 냈거든. 대상자. 자, 요렇게 바꿔가지고 출제한 문제가 있어요. 대상자가 아니고 피보안 관찰자가 도주하거나 소재 불명이다. 자, 그때는 검사가 집행중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의무다. 최정수다. 그죠? 최정수. 자, 최정수는 제초신고, 정기신고, 수시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처분의 면제결정. 자, 면제결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면제 신청이나 검사가 직권으로죠. 자, 이제 청구를 하면은 자, 법무부 장관이 면제 결정을 합니다. 면제 요건은 요거다. 그죠? 면제 요건. 요거죠? 준법정 지향객 되어 있을까?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까? 대통령 정하는 신원보장인 2명 이상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좀 쉬었다가 법조문을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